요즘에 깡통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깡통전세가 뭐예요? 전세 들어갔다가 깡통 차기 좋은 곳이 깡통전세죠. 왜?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이 초월을 했든가 아니면은 전세보증금 더하기 근저당 이런 것들이 그 집에 걸려있는 모든 권리를 합쳤을 때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그 상황을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껴있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르는 거죠. 서울 소형주택마저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보다 비싼 전세계약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같은 집은 아니겠죠. 같은 집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2억에 계약됐는데 옆에 집이 1억 8천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이쪽의 시세가 형성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의 시세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같은 조건이라는 하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34평이고 얘는 뭐 50평이다 이런 경우는 아니고 뭐 비슷한 층수에 비슷한 동에 뭐 같은 타입 이런 경우에 거의 같은 시세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어때요? 강동에 전세보증금 1억 4,800만 원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매매한 것은 1억 1천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매매가 9,900보다 3,600 비싼 1억 3,500에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있다. 아마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전세도 못 계약해서 더 받는 걸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더 대출을 늘릴 수도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깡통 전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서울마저. 서울은 그렇고 그 전에 이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들은 깡통 전세가 넘쳐났다. 문제는 왜 전세 가격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느냐? 전세 가격을 높이려는 이유는 간단하죠. 전세 가격을 높이면 특히 전세 가율이 낮아서 갭투기가 들어간 경우는 매매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갭투기들이 그렇다. 재건축같이 특수한 경우 말고. 왜냐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한 20억 하는데 전세 가격이 뭐 한 4억 이렇게 하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 매매 가격이 한 2억 하는데 전세 가격이 한 1억 8천 들어가요. 2천만 원 가지고도 갭투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얘를 전세 가격을 2억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 2천에 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전세 가격 2천만 원만 올리면 수익률은 100%가 나오는 거다. 이런 형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 임대차 3법 핑계를 대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도록 언론이 담합을 시켰죠. 그리고 집주인들이 실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는데 전세 가격은 물론 올랐지만 그만큼 공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버티지 못하는 갭투기 수요들,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런 걸로 돌려줄 수 있느냐? 대부분의 전세주택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 돌려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대출 자체가 DSR 걸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공시가격 1억 미만 정도 아파트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맘 놓고 끌어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도 예를 들어 전세금 5억, 6억 되는 것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이자 부담이 월세를 넘어서게 되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전세가격이 1억도 안 되거나 아니면 1억 조금 넘든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끌어올리기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더라. 그런데 깡통 전세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세입자가. 나 이제 나갈래. 왜? 일단은 위험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여기 살 거예요. 돈 더 모으면 더 큰 집 가고 싶기도 하죠. 또 혹은 직장이 이사를 갔다든가 자녀 학권 문제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 나갈래 했는데 집주인이 여기서 배째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근데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이 중에 전세 가격이 4억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배째? 그러면은 경매 가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놓고 이사 간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걸어가지고 안되면 경매 넘겨버리면은 집주인이 여기 1억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집을 포기를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거 경매 넘어가든 말든 이 건물 없어지든 말든 1억짜리 건물에 나는 이미 1억 2천을 받았으니까 배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아파트만 그러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오피스텔 거래 13조 6,476억 역대 최대가 된 이유 뭘까요?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유망해서 맨날 언론에서는 이렇게 하죠. 아파트 대출도 많이 나오고 청약 경쟁률은 낮고 아파트는 규제도 많은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도 적고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넓은 평형대의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 오피스텔 이야기하면서 아파트는 아닌 소형 오피스텔, 원룸형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까
투자 자금이 오피스텔로 몰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20년부터 저금리 떨어졌죠. 저금리 떨어지니까 수익형에 몰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저금리고 수익형 오피스텔로 몰린다. 규제가 강하니까. 수익형의 핵심은 저금리 때 들어갔다가 고금리 되면은 수익률 떨어지니까 팔아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했다 이때 파는 거죠. 더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매매 거래액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 금액은 어디서 마련했어요? 갭투기. 오피스텔도 갭투기 들어가고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를 받으면 손해인 상품이죠. 왜냐면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안되면 뭐예요? 가치가 신축 때 정점 찍었다가 떨어지다가 언제 다시 정점 찍어요?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서부터. 왜? 가치가 뚝 떨어지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분양받는 사람들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는 신축을 받을 수 있고 운 좋으면 거기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가 좋았던 거죠. 가격이 비싼 거죠. 30년 넘고 40년 넘고 농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피스텔 재건축 돼요? 일단 오피스텔 자체는 용적률이 높아서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힘들 테고 거긴 주거지도 아니죠. 거기다 상업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는 감가상각만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들어가는 이유 뭐예요? 언제 들어가느냐? 자, 금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주고 오피스텔을 샀어요. 월 40씩 받아서 480만 원을 받는데 이자를 180만 원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순수익이 300만 원이죠. 보증금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순수익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수익률 얼마예요? 3%죠. 그런데 이자가 갑자기 24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순수익이 240만 원으로 줄어들죠. 2.4%가 돼요. 근데 예금보다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죠. 수익 자체로. 예금은 가만히 넣어놓으면 돈 받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다시 3%로 올리기 위해선 집값을 얼마나 낮춰야 돼요? 8천. 반대로 금리가 떨어졌어요. 내는 돈이 180이 아니라 120이 됐어요. 3.6%가 되죠. 수익률 3%만 돼도 팔린다. 그러면은 1억 2천이면은 120만 원 내고 480만 원 중에서 360만 원 수익이니까 수익률 3% 나온다. 그러니까 1억 2천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 원래 이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시세 차익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친 부동산 시장이 몰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진짜로 발 빠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뚝 떨어지니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때 팔아치운 거다.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금 올려가지고 가격 높여놓고서 물린 거죠. 오피스텔에 전세 자금까지 유입이 되니까. 500만 원으로 대학생도 오피스텔 투기 강풍. 자, 500만 원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가니까. 언제부터 오피스텔에 전세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구축 오피스텔까지 투기 대상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 주의보 떴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텔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데 다 터지는 거죠. 갭투기, 사기 사건까지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매매 시대가 임대차 보증금 수준이랑 비슷하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해놓고서 매매 대금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안 시켜놓고 대부분 임대차를 놨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금융권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요 경우는 운 좋게 매도한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누가 손해를 많이 본다? 세입자들이.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전세가율이 한 80% 넘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특히 지금 1억 미만 아파트 같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상정을 하고 이 가격에 전세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왜냐면 2년 뒤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주인이 배째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고 깡통인데 집주인이 허접해가지고 허그해서 보증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꼭 상정하셔가지고 보증보험 되는 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증보험에서 100%다 해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만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월세가 나올 수도 있죠. 괜히 대출 많이 받아서 금리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월세보다 전세가 싸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월세보다 이자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빼서 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벌어질까봐. 즉 깡통 전세 위험성. 자,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 한도 감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9억 이상 보유하거나 혹은 3억 이상 신규 매입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한 번 연장을 해주되 그 다음에 제한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상향은 안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깡통 전세는 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깡통 전세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방금처럼 전세 보증금이 그냥 매매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비싸요.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근저당이 잡혀있더라. 이런 것들을 합쳤더니 매매가보다 전세 근저당이 더 클 경우. 그래서 이런 깡통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깡통주택의 경우는 원래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경우 당하느냐? 원룸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 단위로 대출을 받는데 40억짜리인데 근저당을 한 15억 꼈어요. 그래서 옆에 다 월세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안전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세금만 30억이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완전히 깡통으로 물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예 대놓고 사기치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돈을 못 돌려줍니다. 세입자 빼줄 돈 없어졌어요. 자, 제목 이따위로 짓는 거 보소. 세입자 빼줄 돈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세입자 빼줄 돈 생각도 안 하고 갭투기를 남발했는데 집값은 떨어졌죠. 전세금도 떨어지게 생기니까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고 있죠. 혹은 역전세도 아니니까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급하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소득도 없는 인간이 투기해서 DSR에 걸려서 못 돌려주는 거죠. 자기 소득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러 채 투기한 사람 잘못이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자 빼줄 돈 없어져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저딴 식으로 기사를 쓸 때냐. 보이스의 정도나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쉽게 갭투기했던 수요들이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저런 게 한두 군데에서 터지면은 앞으로 여러 채 샀던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의 돈 계속 못 돌려주는 거예요. 전세금이 오르면 뭐예요? 그게 안정적인 시장이고 이 전세금이 정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저금리로 전세금만 잔뜩 올려놓고 그걸로 갭 줄여서 더 집값 올리고 갭 줄여서 집값 올리고 하다 보니까 갭투기꾼들은 세입자들한테 돌려줄 보증금 부담이 더욱더 커져버렸죠.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사고도 계속 늘어나는 거다. 왜? 도구나 카우나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허그 가입이 늘어서. 왜냐면 전세 보증금 위험성이 늘어나니까 가입이 늘어난 것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집값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 텐데 공부도 안 하고 여력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도구나 카우나 갭투기 하니까 보증사고 늘어나고 대위번제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집주인 요량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구라를 치고 있냐. 그리고 허그에서도 변제금 회수율 31%에 그쳐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허그에 가입했다고 해서 100% 받는다. 허그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물론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진 않겠죠. 그렇게 될 경우 재정을 투입한다든가 하고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전세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돈 없어서 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러 채 갭투기 했는데 안 돌려주는 인간들은 꼭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있는 놈들은 돌려줍니다. 그래도 없는 놈들은 경매 넘어가든가 하겠죠. 그래서 뭐 깡통까지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 딱 봐도 바지 사장이다 싶어서 못 돌려받는 경우에 계좌 동결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있는 놈들은 돌려줍니다. 결론, 깡통 전세 혹은 깡통 전세급은 아니더라도 높은 전세가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하셔야 할 상황이다. 두 번째, 역전세 난 위험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높아진 사례만 이야기를 했지만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데, 지금은 깡통 전세 나는 지역들은 매매 가격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오른 거래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가 전세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가 하락폭이 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전세 난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도 매우 위험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꼭 피하셔라. 만약에 안 돌려준다, 허그 가입도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 소송 나중에 했을 때 계좌 동결이든 뭐든 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받아내라. 본인 보증금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